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일식조리 교사 최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NCS 일식조리 14단원 일식 면류 조리하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총 4가지 학습으로 나눠져 있고요. 재료 준비하기, 국물 조리하기, 그리고 면 조리하기, 면 담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슬슬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면류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면류는 우리가 메밀국수가 있고, 우동이 있고, 라면이 있고, 소면도 있고, 그리고 뭐 중화면이라든지 칼국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밀국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뜨거운 국물이나 차가운 간장에 무, 파, 고추냉이를 넣고 찍어 먹는 일본 요리입니다. 메밀소바라고도 하죠. 그래서 메밀국수의 양념은 보통 쯔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면류의 우동은 밀가루를 넓게 펴서 칼로 썰어 만든 굵은 국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동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튀김 우동이라든지 뭐 매운 우동이라든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라면 같은 경우는 라멘이라고 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품 조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라면처럼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자, 라멘은 면과 국물로 이루어진 일본의 대중 음식입니다. 중국의 국수 요리인 남면을 기원으로 온 요리고요. 자, 면과 국물, 차슈는 돼지고기 요리예요. 파, 삶은 달걀 등 여러 가지 토핑을 얻는 요리로서 미소라멘, 소유라멘, 시오라멘, 돈코츠라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단 뭐 돼지라멘도 있고 뭐 부타라멘도 있겠죠. 옆에 간장라면, 뭐 된장라면, 소금라면 등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소면은 밀가루 반죽을 기에 눌러서 막대기에 면을 감아 당긴 후에 가늘게 만든 국수입니다. 그래서 남면은 늘려서 만든 면이고요. 앞면은 압착을 해서 쭉 뽑아낸 면이고요. 절면은 칼로 잘라낸 면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칼국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면류를 준비하는 밀가루의 분류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밀가루는 일상적으로 강력분, 중력분, 뭐 박력분 세 종류로 나눠 있는데요. 강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11.5에서 13.5%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쫄깃하며 찰떡과 같은 점탕성이 있어서 보통 제빵류에 사용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박력분은 이제 7에서 8.5% 글루텐 함량이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끈기가 약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과자처럼 부스러워지기 때문에 제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력분은 우리가 다목적용으로 일반 생활에서 많이 쓰는 밀가루가 대부분 다 중력분인데요. 8에서 10%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면 제조에 가장 적합한 점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부침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게 중력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면 요리에는 무슨 밀가루를 사용하죠? 바로 중력분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식재료의 손질은 뭐 쑥갓, 팽이버섯, 당근, 오이, 표고, 김, 죽순, 무 등등을 그냥 가볍게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 거를 보시고 그대로 손질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부재료 양념 및 김을 준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첫 번째로 양념부터 알아볼게요. 자, 간장의 종류부터 알아봅시다. 자, 간장은 대두콩과 보리에 누룩과 식염수를 가하여 숙성시킨 것으로 짠맛, 신맛, 단맛, 감칠맛이 어우러져 특유의 향과 맛을 가지고 있는 조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미의 기초, 일본 요리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간장입니다. 자, 간장의 종류는 앞서 배웠듯이 진간장, 열분간장, 타마라 간장, 그리고 나마소유, 시로쇼유, 갈로쇼유 등이 있습니다. 자, 진간장은 고이구치쇼유라 그래서 밝은 젓갈색을 띠고 있고요. 향이 좋아서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곁들여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냄새 제거하고요. 가장 많이 쓰이고요. 재료를 단단하게 조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열분간장은 우스구치 소유라고 하고요. 색이 엷고 독특한 냄새가 없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색과 맛, 향을 잘 살리는 요리에 이용합니다. 염도가 진간장보다 높아요. 2% 정도 더 높습니다. 자, 타마라 간장은 타마리 쇼유라고도 하고요. 흑색이며 부드럽고 진합니다. 단맛이 강하고요. 특유의 향과
조림 요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깊은 맛과 윤기를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아쇼유는 열을 가하지 않은 간장이에요. 자, 풍미가 매우 좋고요. 오래 끓여도 풍미가 날아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시로쇼유는 투명하고 황금에 가까운 색으로 향이 매우 우수해요. 그래서 재료의 색을 살리는 데는 훌륭한 간장입니다. 갈로쇼유는 단맛과 향기가 뛰어나고 우수한 농후 재료예요. 그래서 사시미에 곁들여 먹는 간장이 갈로쇼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맛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맛술의 기원은 전국시대의 중국에서 미린이라는 달콤한 술이 일본에 전해졌고, 그 술에 부패 방지를 위해서 소주가 더해져 이게 맛술이 되었다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술의 제조 방법은 찐 찹쌀, 쌀누룩, 소주 또는 알코올을 원료로 40에서 60일 동안 당화 숙성시켜서 만든 것이 맛술입니다. 맛술의 주요 성분은 당류가 있고요. 아미노산, 유기산, 향기 성분이 있어요. 이것들이 합쳐져서 재료에 좋은 맛을 내고 특유의 향을 내고 윤기를 나게 도와줍니다. 이 맛술의 장점은 식재료가 부드러워지게 도와주고요. 재료의 표면에 윤기가 살고 재료의 부서짐을 방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깊은 향과 맛은 당연히 나고요. 빠르게 재료에 담겨져 맛이 배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맛있는 재료의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부재료들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고추냉이는 말 그대로 껍질을 깐 다음에 강판에 갈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고추냉이가 맵지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설탕을 살짝 뿌려서 칼등으로 진열해서 갈아주시면 효소작용으로 매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실파 손질은 그냥 송송송 썰어서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체에 받쳐서 꺼내주면 되고요. 대파는 채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생강도 강판에 갈아주시면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류를 담는 기물은 당연히 안에 파여있는 기물이야겠죠. 우동 그릇이라든지. 근데 우리가 소바 같은 경우에는 김밥 위에 올려놓고 옆에 작은 이런 용기들에다가 소스를 담아서 쯔유를 담아서 소바를 살짝 들어서 쯔유에 찍어서 먹는 방법으로 먹는 메밀소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면류를 담는 기물은 안이 파여 있고요. 면류 세트를 담는 기물은 이렇게 아예 세트가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는 참면류, 그러니까 메밀소바를 담는 거고요. 여기는 볶음면류를 담는 기물입니다. 약간 볶음면류는 넓은 접시처럼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막국물 조리인데 앞서서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막국물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만 넘어가세요. 자, 1번 다시 만드는 방법, 2번 다시 만드는 방법, 다시마 막국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향신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향신료는 향을 주는 것이고 매운맛과 자극성을 주는 것, 그리고 색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각, 시각에 자극성 향미를 내고 맛의 영역을 넓혀주며 식용을 촉진시켜서 소화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맛으로 분류한 향신료를 한번 구분을 해볼 텐데요. 신미료, 향미료, 고미료 세 가지로 나누고 신미료는 지속성이 있고 휘발성이 있습니다. 요리의 매운맛, 식욕 촉진, 그리고 소화 촉진을 담당하고 있고요. 고추냉이, 고추, 겨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향미료는 매운맛은 없으나 향을 가지고 있고 올스파이스, 박하, 타임, 정향 등이 향미료에 해당되고 고미료는 쓴맛의 향신료예요. 유자나 샐러리, 파슬리, 세이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원료의 부위로 분류한 향신료인데 종실 향신료가 있고 근경 향신료가 있고 엽경 향신료가 있고 과피 향신료가 있는데 종실은 열매죠. 그리고 근경은 뿌리 쪽, 엽경은 잎이고요. 과피는 껍질입니다. 자, 종신 향신료는 후추가 있을 수 있겠고 겨자가 있는데 피페린이 매운맛을 내고 겨자는 시니그린이 매운맛을 내고 있습니다. 근경 향신료는 참깨, 그리고 생강이 있죠. 생강은 진저론이 매운맛을 내고 있고요. 마늘은 알리신, 고추냉이는 시니그린을 품고 있습니다. 엽경 향신료는 샨초인데 샨쇼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과피 향신료는 진피라 그래가서 감귤류의 껍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찌미는 앞서 배웠듯이 고춧가루에 6가지 향신료를 섞어 만든 기본적인 일본 대표 향신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종류에 따른 막국물 준비하는 건데 참 면류의 막국물은 우리가 메밀소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물, 가다랑어포, 다시마, 진간장, 맛술, 메밀국수로 만들어 줍니다. 물과 다시마, 맛술을 준비하여 냄비에 넣고 끓여주시고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내고 간장을 넣어서 끓이면서 거품을 걷어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을 끄고 가다랑어포를 넣고 20분간 우려내시고 가재 행주로 걸은 후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따뜻한 면류의 막국물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보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볶음 면류의 소스, 그리고 볶음 우동의 소스 등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대로 나중에 실습할 때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부재료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 텐데 우리가 튀김 면류에는 튀김 면류가 뭘까요? 면을 튀기는 게 아니라 면 위에 튀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팽이버섯, 양파, 고구마, 표고버섯, 새우, 차조기 잎, 피막, 쑥갓 등을 손질해서 그대로 튀겨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을 한 뒤에 그대로 튀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재료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튀김 면류였고 이번엔 냄비 면류죠. 냄비 면류는 곤약, 새우, 어묵, 유부, 오징어 등을 손질하시면 됩니다. 새우는 손질하는 법 다 아실 테고 어묵도 이렇게 파도썰기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유부도 간단하게 삶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오징어도 껍질 제거해서 모양을 내주시고 새우도 삶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면 삶는 방법인데 여러분, 면 삶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두꺼운 면 같은 경우는 삶아주고 그대로 찬물에 씻어서 이렇게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메밀소바 같은 경우는 충격수라 그래서 우리가 면을 삶아줄 때 거품이 올라오기 때문에 충격수를 2-3번 부어서 면에 쫄깃함을 더해주고요. 다 익으면 그대로 찬물에 한번 씻어주고 얼음물에 담가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면도 마찬가지로 충격수를 주어서 똑같이 찬물 얼음물에 씻어서 체에 받쳐서 물기 제거해서 말아서 올려주시면 돼요. 면 삶기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면들이 완성시킬 때 옆에 약구미를 내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약구미가 있죠. 무즙 또는 생강, 그리고 실파, 와사비 여러 가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쯔위로 올려주시고 오이로 올려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소바를 만들 때 말아서 올려주는 방법이죠. 원래 이 위에 이렇게 할인오이라 그래서 썬 김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우동면이고요. 냄비 우동을 담는 방법, 소면을 담는 방법, 그리고 따뜻한 메밀국수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 조리까지 마쳤고요. 오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